시민 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예, 어떤 물체가 아주 클 때 우리는 산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뭐 산처럼 크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우리 부산에 달갑지 않은 산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산입니다. 의숙도 가면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다 하는데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는 의숙도가 이래 쓰레기로 몸살을 앓으면 동물과 식물들이 영향을 받을 게 뻔한데 그래서 더 걱정 아닙니까? 오늘 의숙도의 쓰레기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초록생활의 백혜주 대표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정말 뭐 의숙도는 철새 도래지니까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고요? 뭐 어떤 상황입니까? 예, 월숙도에는 지금 현재 육상에서 기니는 그 쓰레기하고 예. 해상에서 선박들이 버린 그 로프와 어선들이 버리는 이 폐그물로 인해 가지고 월숙도에 7개의 모래 갯벌들이 있지만은 예. 거기에 다 오염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네. 아니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이 특히 폐그물이 동물들한테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결론은 이제 그 어민들이 무심코 버린 폐그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낙동강에는 이 그 수많은 철새들이 나그네새 포함해 가지고 그 고니류 철새들이 겨울에 철새들이 많이 오는데 그 예. 철새들이 사실상 위협이 많이 되고 있죠. 예. 뭐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실상 고니들을 그물에 걸려 있는 고니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은 네. 끝내 그 살리지 못하고 박제되는 경우도 있었죠.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쓰레기 산이라고 말씀을 이제 저희가 드렸는데 뭐 어느 정도나 쌓여 있는 건지 물론 갯벌이 그 안에 뭐 이렇게 퇴적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물론 뭐 있다면은 보이질 않을 텐데 쓰레기 사는 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태풍이나 이 그 파도에 의해 가지고 그 쓰레기가 바다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낙동강의 특성상 그 7개의 큰 모래섬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쓰레기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산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이 그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그 쓰레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그럼 그거 안 치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치우고는 있습니다. 치우고는 있는데 그 결론은 치우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이거 그 쓰레기를 그 치우고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쓰레기 치우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숙도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철새 도래지다 해서 우리가 진짜 깨끗한 자연 환경만 생각했는데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다니까 참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뭐 폐그물 같은 것들은 고니류나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해서 위협이 되고 있다 하셨는데 그 쓰레기들 중에 보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고 또 들었거든요. 이게 그럼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결론은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 햇빛과 파도에 의해 가지고 노출되다 보니까 노출돼 가지고 이제 그 작은 알갱이로 변하는 거죠. 네. 그 작은 알갱이가 또 이제 모래갯벌에 실려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되죠? 어패류에 이게 어패류가 먹이인 양 먹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희들 인간한테 이 그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장에 나올 수 있죠. 그 부산 경남 양식장에서 그렇게 또 흘러들어온 쓰레기도 좀 있다. 뭐 이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양식장에서 결론은 이제 양식장을 관리하는 분들의 이거 폐스티로폼이라든지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로프라든지 그물이라든지 그런 걸 철저하게 정부에서 그 관리 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 떨어져 가지고 파도에 의해서 떨어져 가지고 또는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수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이제 떠내려와 가지고 이제 양식장에서 우리 낙동강 하구로 떠내려온다고 봐요. 그럼 뭐 플라스틱도 떠내려와 지금 뭐 폐그물 떠내려와 또 뭐 양식 어구 스티로폴 떠내려와
근데 그거를 뭐 쌓여 있으면은 그때 뭐 이제 치우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뭐 전문성이 왜 필요한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말씀도 좀 여쭐게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결론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연 이제 그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처리 방법까지도 이 그 제대로 된 업체가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 뭐 자원봉사자들도 가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는 있지만 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한계가 있고 지금 육상에서는 보면은 쓰레기 청소 업체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해상에도 일부 있어요. 일부는 있는데 그런 쓰레기를 모래 갯벌에 가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근데 사실 갯벌을 네. 뒤져가지고 꺼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지금 국내에도 있죠. 있어요? 있는데 결론은 이제 예산 문제, 그 인력 투입의 한계, 예. 그리고 이 관리권에 서로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는 쉽게 말해가지고 낙동강에서 낙동강 환경부에 관련된 낙동강 유역청에서는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 예. 부산시에서는 치워야 된다.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안 된다. 뭐 이거 그 관리권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문화재청 뭐 말씀하셨는데 문화재청이 굳이 아니더라도 안 된다라는 의견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출입하는데 이제 그 민간인이 출입해 가지고 그 모래갯벌에 가게 되면은 훼손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미 훼손돼 있는 걸 복구하려고 들어가는 문제도 사실 뭐 또 아무나 허가를 해주기도 사실은 어려운 건 사실인 건 알겠는데, 근데 얼핏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사실 뭐 쓰레기 대란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뭐 수거업체가 한 일주일만 수거를 안 해가도 난리가 난다 아닙니까? 근데 바다에는 그렇게 내 집 앞이 아니니까 사실은 좀 무심할 수밖에 없겠네 보니까. 결론은 이제 저도 수없이 그 민원을 였고 예. 현장 가가지고 이런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도 하고 해봤지만은 결론은 부서의 이기주의 때문에 환경부와 문화재청과 지금 현재 부산시와 이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밖에 안 되죠. 지금 듣고 계신 공무원이 혹시 있다면 예, 본인도 이제 반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쓰레기 산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서로 이제 그 부처 간에 어떻게 보면 담당 관리 부처 간에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그냥 방치가 자꾸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예, 그렇죠.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 그 담당자가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제안을 했지만은 이거 불과 6개월, 1년도 안 돼서 인사이동이 돼버려요. 그러면 또 바뀐다는 얘기죠. 바뀌면 오는 분은 관심 없어요. 네. 관심 없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가지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뭐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도 자기들이 와가지고 직접 담당자가 와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한번 처리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 맡기고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물론 업체에 맡기긴 하겠지만 같이 그냥 한번 쓰레기를 처리하면 그 갯벌에서 막 플라스틱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말씀. 앞서서 말씀하셨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수거하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 관계 부처도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고 이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의지만 있어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이제 의지가 있으면 직접 현장을 보고 현장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 어떻게 장비를 투입을 해야 이게 그 쓰레기가 수거가 될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필요하다.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전문성 그리고 장비, 인력 이런 거는 다 돈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를 이렇게 예산을 꾸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본인이 책정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뻔한데 기존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수거하면은 쓰레기가 없어지는 그 모습은 좀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냥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이 더 들어가도.
지금 현재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요, 충분하게 증액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예. 당장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산 증액 없이도 지금 현재 기존 예산을 가지고도 예. 얼마든지 그 유동성 있게 그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자기가 직접 해보면은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하지 이런 게 필요하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낙동강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예.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엉뚱한 데 쓰고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예, 사실 이제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까지 추적하는 거는 저희들도 들어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일단 이제 그동안 어쨌든 부산시가 낙동강 정화 사업으로 쓰레기 수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쓰레기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수거한 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거한 양은 약 한 2만 9천 톤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2만 9천 톤. 예. 예. 지금 저희 단체와 각종 그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처리한 양까지 계산한다면은 2만 9천 톤이 아니라 한 4만 톤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만 9천 톤은 뭐 그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처리한 거라면 자원봉사자분들 가가지고 매일 뭐 이렇게 수거하는 게 거의 2배 수준이네요, 그죠? 1.5배 정도. 아니 그런데 대표님이 계속 전문성 없다, 장비 그렇게 투입하면 안 된다, 예산 그렇게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에이 저 사람이랑 얘기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래 갯벌에는 이 떠다니는 쓰레기가 잠시 와가지고 그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 모래 갯벌 안에는 뭐냐면은 폐기물이라든지 로프라든지 쓰레기들이 모래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들이 발을 밟고 지나가다 보면은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아시다시피 이 낙동강의 철새 도래지인데 쓰레기 위에다가 새들이 알을 낳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본다면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결국 여기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바다로 떠내려갈 것이고 그게 잘게 쪼개져가지고 우리 몸속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치워야 될 문제인데 당장 눈으로 보이는 쓰레기 산도 해결이 안 돼. 모래 속에 있는 것도 해결이 안 돼. 참 답답합니다.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장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한다면 안에 지금 모래섬에 소형 장비라도 들어가 가지고 모래 속에 있는 그 쓰레기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 이제 연구 과제는 많이 되겠지만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 처리 방향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니면 뭐 수거를 할 건지 수거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자체는 물을 다 걸러내지 않고서는 힘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쓰레기 처리를 먼저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예산 투입해가지고 저기 뭐 쓰레기 좀 없어졌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모래 안에 그 쓰레기 엄청나게 많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부터 일단 수거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이건 연구 대상이니까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록생활의 백혜주 대표였습니다. 예, 뭐 쓰레기 문제는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다 우리가 버리는 거니까 오늘 하루라도 우리 플라스틱류 좀 덜 쓰고 비닐도 좀 덜 쓰고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오늘도 안전하게 잘 지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140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예, 아나운서 김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